이 문제 시작은 당연히 3개의 범위 나눠야 되죠. 절대값 2개짜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저는 여기 있는 식만 적을 거예요. 여기 있는 식. 여기 있는 식을 fx라고 저는 정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fx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은 둘 다 부호를 바꿔서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3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아직 음수예요. 하지만 얘는 이제 양수로 바뀌었어요.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꼭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있는 식을 똑같이 해보자면은 x가 이번에는 3분의 1보다 커요. fx는 이제 둘 다 그대로 나와요. 5x 플러스 2입니다. 아마 이 정도 구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이것도 찾으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나 여기나 여기 넣어나 똑같다.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f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찾아본다면은 2분의 3 더하기 4가 되니까 2분의 11이 되겠네요. f 3분의 1도 한번 구해볼게요. 3분의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가 되니까 3분의 얼마냐? 11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조금 더 작아지네요. 맞죠? 뭐 제가 구한 게 맞다면요. 그럼 저는 이렇게 구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는 3분의 1이라 가정을 해봅시다. 그쵸? 저는 y는 fx를 그릴 거예요. y는 fx. 그렸을 때 2분의 11 된다면서요. 일단은 2분의 11 뭐 이쯤이라 체크해볼까요? 3분의 11은 요 밑이라고 체크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거일 때는 이 그래프야. 결론은 되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었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었어. 그런데 기울기가 갑자기 마이너스 1로 조금 더 완화된 거야. 조금 느슨해진 거야.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 기울기가 5로 바뀌죠. 맞아요? 양수로 바뀌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친구예요. 자, 노란색 그래프가 y는 fx라는 거예요. y는 fx. 제가 지금 풀이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k 빼고 다 넘겨서 fx를 그린 다음에 공수 2의 입장으로서 얘기하자면은 상수함수, 즉 가로선 있죠. y는 k라고 하는 선이 y는 k라고 하는 선이 해를 안 가져야 된대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럼 k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k는 뭐보다? 3분의 11보다. 이렇게 푸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쓰는 미적분 원이나 이런 데 쓰이고요. 삼각함수 같은 대수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천천히 해보시고 I 파트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I 파트는 지금 제가 낸 숙제 범위는 대표적으로는 그냥 간단한 2차 부등식 어떻게 풀 겁니까? 연립 2차 부등식 어떻게 풀 겁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가 나올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서 따지면 돼요. 결국에는 그렇죠? 2차 부등식 똑같이 풀이하듯이 풀면은 사실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거는 괜찮고요. 다음 시간 내용 할 거를 오늘 조금 언급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 할 거를 함축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파트 1등급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당연히 조금 쉬운 거는 쉬운 대로,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173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순차적으로 좀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173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페이지로는 242쪽입니다. 173번 I 파트입니다. I 파트.
혹시 문제가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알겠죠? 높이가 40 이상이다 라고 일단 얘기했어. 그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앞에 있는 식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한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려나요? 맞죠? 작다 쪽으로 바뀔 겁니다. 5로 나누게 되면은 그래놓고 여기까지 잘 한 사람들도 어디서 당황하냐면 여기서 당황해요. 5초에서 6초. 여기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정답이 뭐 나와야 되는 줄 알아? t가 5 이상 6 이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초 이상 6초 이하 머물러 있다예요. 머물러 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40m 통과 지점이 3초였어요. 그러면 몇 초부터? 8초부터 9초까지 3초부터 8초, 3초부터 9초 이렇게 붕 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5초에서 6초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 좀 다르게 해석해볼까요? 요거로 해석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축이 있었어요. 그럼 이 짝으로 이렇게 만나서 두 점에서 무조건 만났다 이거야. 됐죠? 아래가 된 부분이 5초에서 6초 사이가 돼야 된다. 라는 말은 내가 여기 알파라고 여기 베타라 한다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 이상 6 이하라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정확하게 봤어야 돼요. 머물러 있다. 근데 최고창이 1인데 어떻게 8을 만들어요? 그럼 5랑 6 가지고요. 그것도 못 만들잖아, 결국에는.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됐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25랑 36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내가 는 0이라고 가정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A가 되고 알파 베타는 8이 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식을 바꿔버리면은 25라는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36 하면서 A 제곱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맞죠? 31을 더해버리면은 57부터 A제곱이 되고 31을 더하면은 68이 될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 누구 있어요? 질문합니다. 사실 자연수 같으면 8밖에 없습니다. 네,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에 너무 안 보시고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머물러 있다 이 표현이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도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 중학교 때 아닌가? 없었나?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했어요. 174번 절대값 시켜있지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아마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어디선가 막혔다면은 아마 연립하는 부분에서 막혔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아마 저렇게 나왔을 거예요. K-8보다 작고 또는 K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 두 번째 친구를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절대값을 만나면 뭐라고 해요? x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두 개는 쌍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x가 0 이상이면은 그대로 나오니까요. 구해보면은 x는 2랑 3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죠?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보다 작다가 같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할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랑 공수2 특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쪽으로 fx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요 x 없을 때예요. 됐죠? x가 없었을 때 즉 f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있는 식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절대값 x 같은 문제예요. 절대값 x. 절대값 x 같은 문제라서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6인데요. 자, 절대값 x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그려주세요. 2랑 3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절대값이 붙었을 때는 이 표시가 어떤 의미였냐면은 y축 대칭이었습니다. 요 함수를 y축 대칭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함수적으로 봐도 되고 그냥 수식적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0보다 아래인 지역은 두 군데가 있더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게 쉬운 친구부터 그려야죠. 수직선을 체크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없으려고 그래요. 해가 없으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거지 않겠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지막 그거 체크해야 돼. 등호는 얘는 들어가고 얘 안 들어갔죠? 일단 넣어줘도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K는 3 이상 아마 5 이하이기 때문에 3가온가? 그렇지? 정답이 2번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 어렵지는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75번 혹시 마플 시너지 풀어보신 분들은 이 문제 풀었습니다. 저 마플에 있던 거 기억나요?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75번입니다. 봤던 거 봤다고 해야지. 그래도
자, 풀이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의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제가 아마 마플에서 풀었을 때는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fx는 a 최고차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는 k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x-알파, x-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대로 한번 여기 있는 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가에 있는 걸. 가에 있는 걸 만든다면 어떤 거야? a에 4분의 1-x 마이너스 알파 4분의 1-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은 범위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결국에는. 맞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식은 최고차항이 얘 둘만 본다면은 양수야, 이미. 그럼 A를 곱했을 때 양수돼야 될까 음수돼야 될까? 이 사이값 나오려면 그럼 A는 양수입니다라는 것은 먼저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됐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7과 요 플러스 9는 사실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근을 찾아본다면 x라는 친구는 1-4알파 또는 1-4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찾아보시면 각자 는 0, 는 0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 뭐됩니까? 하나는 -7, 하나는 9가 되게 하는 알파랑 베타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알파는 대표적으로 2, 베타는 -2 되면 돼요 하고 그냥 구하셔도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부터 x가 9 사이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 이걸 만들 거예요.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즉, 양변에 마이너스 x로 먼저 바꾼 다음에 부등호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을 빼세요. 1을 더하세요. 됐죠? 그것을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 되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t라고 둔다면 요 식은 무슨 식이 되냐면 그냥 ft는 0 이하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맞죠? 요 자리에 t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t-알파, t-베타가 0 이하에 되게 하는 게 얘야. t잖아 얘가. 마이너스 2까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넣어버려서 알파 베타를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둘 중에 어떤 방법 쓰든 간에 똑같은 알파랑 베타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던 거예요.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식을 이제 해석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뭐라 되어 있냐면 fx가 2x-3분의 13이 항상 성립한대. 항상이란 말 때문이에요. 그럼 식 대입해볼까요? 알파도 2, 베타 2, 마이너스 2 넣으면서 식을 정리해보자고요. a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13이 언제나 0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단 a는 0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a는 무슨 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13이 항상 그래프보다 위에 있거나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0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플러스 4a 제곱 3분의 13a가 0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3 곱해서 하세요. 저도 할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임수분해 안 돼요. 이지랄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거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A의 범위가 뭐가 돼요? 3분의 1, 4분의 3인가요? 맞나요? 문제 구하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F3이래요. 맞죠? 혹시 여기
3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 2고 베타 마이너스 2인 상황에서 즉 이거잖아요. 맞죠? 3 넣으면 뭐예요 결국? 몇 A? 5A 몇 배? 5배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시간 단축이 조금 걸리는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시간은 사실. 그렇죠?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었다. 제가 마플 할 때는 위에 것만 설명드렸어요. 이제 한 단계 더 설명도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설명해봤습니다. 아까 서준이가 이렇게 풀었길래 또 이해됐죠? 제가 방법을 자꾸 두 가지씩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방법에도 풀 수 있다 이거지. 혹시 이해 안 되신 부분 없으시다면 정리하시면서 176번 활용 문제입니다. 부등식 활용 문제라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정리하시면 말만 좀 길어요. 네. 혹시 여기 안 되겠어요? 괜찮아요? 5배 했는데 5배가 줄지. 얘기까지 할 것 같아. 오늘 처음일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나지. 그럼 서로는 2식이 나와야 되지 여기. 3m 되면 축의 분식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돼요. 얘가 있거든. 자 설명할게. 서로는 2식이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봐, 둘 다 1보다 커야지 근 자체가. 그럼 1이라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이거 쓰면 돼? 전분이 마이너스를 고르면 뭐하고 가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한 대는 마이너스 1이 있고 1보다 큰 서로는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치? 아니야? 그럼 중분 나와야지. 또는 마이너스 1가 나와서 0 돼야지. 이것 또한 언어 해석 문제입니다. 언어 해석. 저는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A를 약간 원점으로 잡았어요. 사실은 중심을 잡았어요. A를. 그래서 A부터 여기 공장까지 떨어진 거리를 저는 X라고 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B부터 공장까지 떨어진 거리는 20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20 플러스 X. 그러면 공장부터 C까지의 거리는 30 마이너스 X라고 표시를 해야 될 거예요. 30 마이너스 X. 일단 이 정도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문제는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중간쯤부터예요. 공장과 보관 창고 사이의 거리가 X일 때 한 개당 운송비는 제곱으로 듭니다. 이거야.
자, A를 가정을 해볼게요. A는 몇 개 맞는데요? 분명히 100개네요. 100개. 그럼 개당 X만큼 떨어진 거잖아? 그러면 100개일 때는 X 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금액이 드는 게 100 곱하기 X 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럼 B에서부터 오는 200개에 대한 거는요? 200개에 대한 거 어떻게 얘기해? 200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 20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무조건 제곱으로 비용이 붙는데요. 그럼 세 번째 것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300 곱하기 30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이거야. 이거의 합이 39만 원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의 합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귀찮잖아요, 숫자가. 그럼 0 두 개씩 떼고 가세요. 3,900 이렇게 해버리라고. 3,900 그나마 이게 낫다고요. 그나마. 그럼 더 해볼게요. 이제 이거 어떻게 혼자 해야 되나? 빠르게 되나요? x제곱, 2x제곱, 3x제곱, 더하면 6x제곱 40, 80 됐죠? 60, 마이너스 60이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80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x 그죠? 암산 중입니다. 현재 400, 800 900, 2700 800과 2700 3500 넘어오면 이건 이제 너희가 풀어라. 이건 이제 너희가 풀어라. 이 정도는 2로 약분해서 소위분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알겠죠? 이 정도는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지저분한 활용 문제라고 사실은 지저분한 활용 문제. 오래됐잖아. 봐봐 2008년이래. 오래됐잖아.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뭐 냈다고? 의자 문제 낼 거라고. 의자 문제 1차 공식에서 의자 문제 낼 거라고 활용이라면 저라면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문제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77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77번 정리 천천히 해보시면서 77번 한번 풀어주세요. 설명서 했어. 허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두 분이 이거랑 이거죠. 저기 허그이 오메가 했으면은 다음에 저기가 된만 인간 계좌에 그려진 거예요. 177번에 어떤 보기가 가장 쉬울까요? 디귿입니다. 디귿이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디귿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가 디귿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친구인 홍지훈 씨가 있죠. 그 친구가 이거를 수식으로 증명하려다가 안 나온다는 걸 제가 알려줬거든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썼던 논리가 좀 이상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아니 딱 한 군데가 이상했어요. 축을 잡을 때는요. X축이잖아요. 그 사이에 A를 껴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X축이 있으면 X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 A나 Y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하나 써가지고 논리가 이상해졌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좀 자기 반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이 디귿은요. 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은. 할 필요가.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그래프를 하나 풀어봤잖아요. 절대값 그래프. 맞죠? 얘도 그래프를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이 친구는요. 직선이에요. K는 아직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A, 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맞죠? A, 0이라는 건 A가 여기 안에 있다네. 그럼 여기잖아요. A 대표적으로. 맞죠? 몰라요. 이제 K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요. 근데 물어본 건 뭐예요? 정수 X가 존재합니까? 맞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합니까? 제가 가령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왜? 1차함수잖아요. 맞죠? 선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3이라는 게 존재한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맞죠? 음수로도 한번 그려봐요?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교육 영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풀 다 되잖아요 그럼. 풀 다 되잖아요. 정수 X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예요. 없다예요. 어디를 그으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기억부터 한번 설명할까 하는데 기억에서 애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A가 3이라면서요 선생님. 제가 인수분해는 기가 막히게 잘해서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지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실수인데요 선생님. 약분하고 볼게요. 하는 순간 저한테 싸대기 맞습니다. 제가 나누지 말라 했어요. 왜? X가 3보다 클지 3보다 작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X가 3이 되면은 0이에요. 0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쪽으로 넘겨놓고 생각했어요. 한쪽으로 넘겨놓고 X-3이 공통인수야. X 플러스 3 마이너스 2K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범위를 구했어야 됐다는 거야. 어쨌든 간 기억에 있는 한쪽 편향으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결론은. 왜? 얘랑 얘 사이 또는 얘랑 얘 사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또는 둘이 같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X는 3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쪽 편향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기억은 틀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래 X는 3이 나오고 여기는 X는 2K-3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하는 거야? 2K-3이 3보다 크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X의 범위는 3과 2K-3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3보다 작아버리면요. 그럼 반대로 2K-3이 X 3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거야. 세 번째로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2K-3이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X는 그냥 3만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3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거기처럼 한쪽으로만 작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볼까? 그냥 약분해버리니까 그렇게 낸 거야. 일부러 낸 거야. 노린 거야. 이거는. 자, 두 번째 거. A가 만약에 5라면 이라고 가정했어. 그러면 나 5 넣고 정리 좀 해볼게요. 5 넣고 정리 좀 해볼게요. 넣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식 자체가 정리하시면 천천히. 요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밑으로 가는 놈이 없어야 된다 이거야. 밑으로 가는 놈이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는 붕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럼 판별식 D가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0보다 큽니다. 이것만 부등식 해결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하면 아마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크단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크다가 아니죠. 작다죠. 죄송합니다. K는 1과 9 사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중간에 판별식을.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디귿이 사실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다른 건 계속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78번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 78번은 너무 쉬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얘는 얼마야? 우리 여기 10 안 적어서 그래.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서 오메가 제곱 대신에 봐봐. 오메가 제곱 대신에 조금 했죠. 어마어마하네. 마이너스 1 같은데. 마이너스 1 플러스 없어지고 1. 앞에서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나왔잖아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 오메가 제곱분이 이거예요. 넘어가면 오메가 세제곱. 봐봐.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되지. 맞아 틀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지. 0. 끝나. 자, 순원수라고 했어요. 순원수. 그럼 여기가 뭐 돼야 돼요? 0보다 작다 돼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럼 애들이 이거를 틀리는 이유는 2번 찍어서일 거예요, 보통은. 정답은 3번입니다. 0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말장난이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얘는 그냥 부등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2차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맞죠? 여기가 그냥 순원수였으면 좋겠어. 이라고 보면 했지 누가 뭐라 안 했잖아. 그럼 A가 뭐가 될 수 있는 것도 따져야 돼? 0이 될 수 있는 것도 첫 번째로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0 될 수 있나? 확인해 보라는 거야. 0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아요. 오케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0 빼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0 빼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면 A는 0 쓰면 안 돼요. 당연히.
근데 지금 그런 말 없기 때문에 0도 포함합니다 라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해야 돼? A가 0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아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디를 그으나 없어요. 안 돼요. 0보다 클 때는 되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는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았을 때 언제나 아래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별 D 써보면은 9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4A가 0보다 작습니다 해가지고 범위를 마지막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강조했던 부분 꼭 체크해주세요. 알겠죠?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2차인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최고차항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까요. 저는 180번까지 하고 싶거든요. 근데 179, 180이 좀 이어져요. 179, 180이 좀 이어져요. 그 함축판입니다. 이게 한번 풀어보실 때 179번 조금 이어집니다. 정리해 보시면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의 다 했어.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나. 수요일 날은 지난번과 좀 비슷하게 오실 거죠 다들? 혹시 시간 달라지실 분들은 이따 남아서 저한테 얘기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한 6주인가밖에 안 남았더라. 7주인가 6주. 창의고가 6월 29일부터 7월 3일이었거든요. 아까 2학년이라고 얘기하다가 알았거든요. 아마 딱 그 주에 걸려있을 거예요. 풀으시면서 귀로만 들으세요. 끝나자마자 저희는 마플 시너지 공수 2를 진행할 겁니다. 시험 끝나자마자요. 그래서 7월 둘째 주 정도겠죠? 둘째 주 정도부터 여러분은 레벨 테스트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는. 왜냐면 그럴 시간에 그냥 한 번 더 진도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마플 시너지 공수 2 1800문제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1등급 문제도 푸실 분들은 푸시는데 시간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방학 때까지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수요일 날도 옛날 그 MP에서는 5일 동안 하셨다면서요. 중등 때. 맞죠? 하드레이스 달리셨다면서요. 완전히. 특강도 있긴 한데요. 특강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규 수업이 월, 금이고 수요일 날에 추가 수업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한 단원 정도, 집합 명제 정도 이렇게 따로 될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아직까지 정의가 하나도 없어요. 예상입니다. 됐죠? 그리고 혹시나 대수 특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지금 선생님들끼리 얘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주 4회 수업을 해서 그냥 한 권을 끝낼까 이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민 중에 있다고. 확정 아니라고. 됐지? 확정되면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에 그쵸? 마음 준비를 좀 하시고 방학 때 뒤졌다 생각하시고 혹시 뭐 미적분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 반은 아직 개설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 79번 문제, 80번 문제 연달아서 그냥 제가 같이 이어서 볼게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사실 79번보다 80번이 쉬워요. 솔직히 80번이 쉬워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유형이야. 근의 분리 또는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먼저 주어진 식을 찾아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k 마이너스 9x k 마이너스 3은 0이다. 아마 대부분은 아마 인수분해 하셨을 거예요. 인수분해. 요거 인수분해 돼요. 1 마이너스 5 k 마이너스 9 k 마이너스 3 하면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정확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먼저 구하시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제가 x제곱 이거 먼저 적었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적어봅시다 이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제 찾아볼까요? 뭐라 돼 있어요? 한 근은 세 근이 있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서 동시에 어떻게 달라는 거야? 두 근이 1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인트 잡는 거는 첫 번째로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따진다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이거를 따진다는 거예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9 K 플러스 3이 0보다 큽니다. K는 12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됐나요? 그래서 곧 내가 어떤 따져보려 했냐면 두 번째로는 축을 따져보려 했어요. 축. 자, 축의 방정식 공식이 있었죠? 축의 방정식이 뭐였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됐죠? 그 축의 방정식 여기서 따져봅시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달라 했어요. 지금 여기가 k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네 이럴 거야. 지금은. 됐죠? 지금은 당연한 거야. 지금은. 왜 얘가 3이니까요. 사실 얘가 3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따져달라 했냐면 마지막으로 봐봐. 오케이. 두 근이 있고요. 여기 x는 1인 거 알겠어요. 축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요.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위에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만약 아래에서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가 1보다 작게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따져달라 했냐면 여기 기준인 1, F1이라고 했어요. F1. 여기다 1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1.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1 플러스 K-3은 0보다 위에서 만나야 돼요. X축보다 위에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K가 8이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함축판. 거꾸로 얘기를 했죠. 함축과 축 판별식이라고 해서 함축판이라고 저는 문제를 풀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이 문제는 제가 좀 많이 강조했어요. 거기서도 시너지에서도 많이 강조했고요. 그럼 80번 문제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빠르게 한번. 이거 했잖아. 얘는 별거 아니야. 자, 80번 문제 뭐라 돼 있냐면 kx제곱 이렇게 시작해요. kx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는 0이다가 있어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분명하게. 맞죠? 근데 k가 뭔지 알아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일단 몰라요. 맞죠? 잘 적었죠? 그쵸? 자, 그럼 만약에 가정이야 돼. 가정은 어떻게? 첫 번째 k가 0 되면 돼안돼? 지금 문제 봐. 뭐라 돼 있어? 2차 방정식이라 했잖아. 분명히. 맞아? k는 0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안 된다는 거야. k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해 봅시다. k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식 전체를 fx, y는 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y는 됐죠?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요? 두 개의 근이 존재한대. 어떻게 존재한대? 한 근은 뭐야? 1과 2 사이에 있고요.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나중에 고2 때 미적분원에서 유식하게는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고2 때 하자고요. 그건 미래에 하자고요. 지금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fx를 할까요? 그냥 f를 할게요. 그냥. 왜? 쉽게. f-1은 뭐 되면 돼요? 위에서 만났어요. 동시에. f0는 0보다 아래에서 만났어요. 동시에. f1은 0보다 아래에서 만났어요. 동시에.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얘와 함께. 5개의 선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5개의 선. 근데 이게 첫 번째라고요. 아직 하나 안 했잖아요.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했잖아. 근데 0보다 작을 때도 다르게 해서 똑같겠어. 똑같아. 뭐만 달라? 얘도 위치가 달라.
그럼 K가 0보다 작은데 F-1은 이번엔 0보다 아래에 있고요. F0는 0보다 크고요. F1도요 0보다 크고요. F2도 0보다 작고요. 여기 케이스 하나 따로 또는 여기 케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나눠야 되고요. 아마 두 번째 케이스 안 나왔지만 맞죠? 그거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나 사실 이어지는 문제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경향이 조금 달라요. 함축파는 나중에 다음 숙제로 좀 많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오늘 거에 대해서